네, 어제 윤석열 후보와 유승민 전 의원이 만났습니다. 원팀을 위한 마지막 퍼즐이 완성이 됐다. 당 내에서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시너지 효과가 얼마나 될까요?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두 분이 만난 다음에 유세장도 이제 함께 갔던데요. 네. 이제 진정한 원팀이 됐다 이렇게 자평을 하십니까? 이제 당내 통합의 마지막 퍼즐이 이제 맞춰진 거니까요. 음, 네, 그걸로 이제 국민들께 우리는 이제 통합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사실 밖에 계신 남은 분이 한 분 계시잖아요. 안철수 후보요. 아, 예, 예. 예, 안철수 후보로 가는 길에 음. 그 마지막 퍼즐을 딱 맞추고 가는 거니까요. 음흠. 그런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좀 이따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고. 네. 근데 지금 그 유승민 전 의원의 합류가 어느 정도로까지 파괴력이 있다고 보세요? 그냥 원팀을 그러니까 달성했다는 상징적 효과 말고 실질적으로 또 도움이 되는 부분이 뭐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그거를 뭐 구체적으로 나눠서 뭐 분석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네네. 어떻게 보면 정치는 실질적인 것도 있지만 어떤 명분이나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네네.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음. 그게 뭐 실질적이냐 뭐 이런 거냐 이렇게 효과를 뭐 분석해서 낼 수는 없습니다. 왜 이제 제가 왜 여쭤봤냐면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좀 2030 세대에 대한 영향력 이런 거 그래서 결국은 2030이 지지세가 더 이제 강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혹시 네, 왜냐하면 각각 후보님마다 음. 그런 그 실질적인 걸 갖고 계시는 분도 있고요. 네네. 상징적인 걸 갖고 계신 분도 계시는데 네. 저는 유승민 전 의원님은 그런 상징적인 걸 갖고 계신 분이다. 야, 그렇게 보시는 예, 거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의 윤건영 의원이 저희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윤건영 의원은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민주당은 우승팀 만드는 단계인데 국민의힘은 이제 원팀을 만들고 있다. 너무 늦었다. 이렇게 평가절하 하던데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우승팀이요? 진짜 그건 너무 앞서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네. 뭐 겉으로 거기도 제가 뭐 말씀을 좀 드리긴 그렇지만 네. 그 뭐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시는 모든 분들이 지금 원팀이 됐을까 뭐 이런 얘기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네네. 그거는 조금 뭐 앞서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조금 전에 안철수 후보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그 이 사망 사고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스톱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언젠가는 뭐 이야기가 재개가 될 것 같은데 결국 될 거라고 보세요, 최고위원님?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치는 예. 기본적으로 그 국민들 마음에 화답을 해야 되는데요. 예. 저는 사실 제가 일상생활을 거의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전화를 받고 문자를 받고 있어요. 어떤 내용인데? 그게 뭐냐, 단일화하라는 얘기예요. 예. 예, 그 다음에 또 어떤 전화냐면 진짜 이번에 정권 교체 되는 거죠. 물론 정권 교체를 원하시는 국민들 전화이죠. 당원들 전화인 건 맞지만 전반적인 흐름이 그 계속 마음을 졸이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분들, 이 정권 교체를 원하시는 우리 국민들 마음에 화답을 하려면 결과적으로는 단일화를 해서 그 안심하고 그다음에 그 안정적이고 완전한 그런 정권 교체, 그 당선, 선거에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요. 저는 단일화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최고위원님의 말씀을 좀 해석을 하면 지지층에 있어서 일말의 불안감을 완전히 불식시켜 줄 수 있는 필승 카드가 단일화다. 그래서 네네. 여기에 이제 지지층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뭐 그냥 뭐 그 시간이 엄청 뭐 많이 남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간이 근데 항상 정치는요. 예. 선거 때는 예. 또 많이 남으면 많이 남았다고 보여지고 또 그렇게 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시험 보는 벼락치기하고 비슷한 겁니까 이게? 그렇죠. 예. 또 인쇄 되기 전까지 들어가면 되니까 예, 빨리 해야 되는데 사실은요. 이거는 이제 그 윤석열 후보께서 늘 얘기하지만 네. 그 단판 짓는 단일화를 얘기했거든요. 예. 그리고 뭐 10분이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결단의 문제다. 결국 그 얘기는 결단의 후보의 윤석열 후보의 이제 결단의 문제다. 잠깐만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단의 주체가 안철수 후보가 아니라 윤석열 후보라는 말씀은 어떤 뜻으로 하신 말씀이세요? 안철수 후보는 이미 본인이 다 내놨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 윤석열 후보의 그 결단에 여론조사 방식도 그러니까 받을 거냐 말 거냐 이게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아니 이제 그 부분은 이미 언론에 많이 나와 있지만 네. 사실 객관적으로 볼 때도 이제 여론조사는 시간이 너무 지나버렸어요. 예, 타이밍을 좀 놓친 부분이 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새로운 윤석열 후보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이제 하셔야 되는 상황이 됐으니까요. 예. 예, 후보께서 이제 어떤 결단을 내리시겠죠. 아, 그래요. 그럼 혹시 그 네. 결단의 내용은 단일화 방식인 여론조사가 아니라 그럼 예를 들어서 안철수 그렇죠. 후보가 이야기했던 러닝메이트라든지 이거에 대한 구체 방안 혹시 이걸로 해석을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안철수 후보에게 함께 가자. 사실 네. 이것도 이제 단순히 당내 통합이 아니고 야권 진영의 통합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거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현재 민주당이 180석이에요. 나중에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도 사실 우리는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그 안철수 후보하고 함께 가는 그 연합해서 가고 공동으로 가는 걸 국민들께 보여드리고 그것도 안심을 시켜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부분에 대한 그 의견. 그러면 아니면 그 어떤 한 발만 더 들어가서 저희가 이제 그 이준석 대표하고도 인터뷰를 했는데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바로 그런 뭐 총리직 이런 거가 아니라 오히려 정치 기반을 만들어 드리는 것 이런 쪽에 이제 방점을 주던데 최고위원님도 뭔가 공감을 하시는 그런 방안입니까? 저는 공감하지 않죠. 왜냐하면 왜요? 무슨 정치 기반을 마련한다 이러는 건 아무도 정치 기반을 만들어줄 수가 없어요. 사실은 국민 지지죠. 정치 기반이라고는. 그럼 예, 정치 기반을 국민 지지로 어떤 정치인에게 누가 그걸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네네네. 그리고 자꾸 우리 이준석 대표는 이제 입을 다물고 있어야지 자꾸 얘기를 하면 저는 그게 왜 그러냐면 예. 안철수 후보만을 보면 안 돼요.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시는 예. 지금 눈에는 딱 보이진 않지만 예? 정말 살아계시는 그 지지하시는 우리 국민들을 보셔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그 국민들이 안철수 후보하고 같은 마음으로 움직이실 텐데 그러면 국민의힘은 더 조심해야 되거든요. 네. 저는 지도부로서 제가 걱정하는 게 그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단일화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몇 가지 좀 현안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이른바 이제 윤석열 후보를 둘러싸고 이제 정치 보복 그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는 오히려 정치 보복은 민주당의 이쪽에서 한 게 아니냐 이렇게 맞받아치면서 뭐 히틀러, 무솔리니, 파시스트까지 언급을 했어요. 유세장에서.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어떤 입장이 나왔냐면 문재인 정부가 정치 보복을 했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 측과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을 수사한 윤석열 검찰이 정치 보복을 실행했다는 것이냐 이렇게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 청와대도 입을 다물고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예. 처음에 이 문재인 정권이 들었을 때 예. 1호 공약이 적폐청산이었잖아요. 예. 적폐청산이라는 단어가 지긋지긋하게 우리 귀에 있다니까요. 그 단어 너무 많이 쓰셔가지고. 국민의힘에? 그러면 예. 아니요. 국민들도 마찬가지죠. 뭐 언론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뭐 두 전직 대통령을 다 수사하고 그 정도까지 됐으면은 그 단어에 익숙하시지 않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대한민국 국민 중에. 네. 그럼 보세요. 그 적폐청산을 했으면 똑같은 잣대로 문재인 정권을 향해서도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거를 문재인 정권을 향해서 윤석열 총장이 하려고 하면 그걸 다 막았다니까요. 심지어는 뭐 완전히 수사팀을 공중 분해시키죠. 그다음에 윤석열 총장 내쫓으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문재인 정권하고 민주당이. 네네. 거의 탈탈 털어가지고 무슨 징계한다. 예. 아니 징계 아닌 징계를 한다고 하면서 그 난리를 추미애 전 장관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 보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내로남불하냐고요. 그럼 아무튼 윤석열 후보의 이런 어떤 그 강대강 대치가 범야권 결집의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세요? 아니 제 얘기는 그걸 범야권 무슨 결집이냐 아니냐 그거는 그 다음 문제죠. 네네. 왜냐하면 국민들께서는요. 저는 사실은 국민들 되게 무서워해요. 우리나라 국민들께서는 굉장히 똑똑하시고 이 상황을 다 바라보고 있다가 어느 한순간에 막 심판해버리시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문재인 정권의 그 심판의 때가 왔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거는 윤석열 후보 개인이 그렇게 느낀 거죠. 본인이 총장을 할 때 이제 보고 나니까 완전히 이 문재인 정권이 내로남불이었구나. 적폐청산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말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건 정치보복이었구나 라고 그 현장에 있었던 총장이 느끼는 거죠. 알겠습니다.
김건희 씨가 14일에 김장한 목사 만났고요. 어제는 봉은사를 찾았는데 일단 지금 궁금한 게 이제 그 대통령 후보 배우자로서의 공식 행보를 시작한 것으로 해석을 해도 되는 겁니까? 그게 공식 행보다 아니다 뭐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예. 제가 볼 때는 그 이제 지난번에 사과도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본인 입장에서 후보 부인 입장에서는 이 종교계의 큰 어른들을 찾아뵙고 말씀도 좀 듣고 그런 자숙하는 그 분위기를 국민들께서 보시는 거 그냥 그런 정도로 보면 어떨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제가 이제 그러니까 질문 드리고자 했던 게 왜 근데 하필이면 종교계였을까를 이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그러니까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측면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신 겁니까, 최고위원님? 네. 그 일각에서는 언론은 이런 식으로 분석도 해요. 신천지 논란이나 무속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종교계 찾아간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신천지 논란하고 무속 논란은 다 민주당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이기 때문에요. 그거에 의해서 우리 후보의 부인께서 그렇게 움직이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 네. 그거는 뭐 민주당이 맨날 노래하는 거잖아요, 요즘에. 그 프레임 만들려고. 아무튼 그러면 김건희 씨는 이제 앞으로 그러면 공개 행보가 더 이어진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그게 공개 행보인지 비공개 행보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뭐 캠프 차원에서 아마 그거를 구성해서 뭐 한 거는 아닌 걸로 저는 봐요. 그러면 김장원 목사 만난 거나 봉은사 찾아간 것은 그냥 선대본하고 조율 거친 건 전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개인적으로 아마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게 이제 그 공개 행보의 시작 이렇게 볼 수는 아직은 없겠네요, 그러면.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최고위원님과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왜 그 옆집 안 해요? 시간이 다 돼가지고 그건 나중에 좀 따로 한번 여쭤볼게요, 최고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의 정미경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